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원래 동네꼬마님께서 항상 현실 공포, 뭔가 범죄에 관련된 이야기,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오늘은 귀신 이야기라고 하십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동네꼬마님께서는 항상 예. 좀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전달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동네꼬마님이 이야기하고 나면 비슷한 뉴스가 나와. 예. 그것도 나중에 나와.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렇다 보니까. 저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또 소름이 끼치고, 또 사람이 무섭다라고도 하지만, 오늘은 예.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직접 겪으신 건가요? 네. 아니면 지인분이 겪으셨던 건가요? 정확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 지인이 일하는 자동차 대리점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쉬쉬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게. 웬만해서 쉬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네. 어떤 이야기인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서두에 말씀 주셨다시피 제가 귀신을 봤다던가 이런 건 없는데 주변에다 이렇게 문의를 하다 보니까 귀신에 관련된 이런 얘기를 우연찮게 좀 듣게 됐어요. 이 이야기는 어디서 언제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금도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밝혀버리게 되면은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좀 고려가 돼서 어디다 이런 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들고 10년 안짝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산업이 상당히 발전이 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의 특징은 변두리 따라가지고 펜션도 많이 들어서고 뭐 리조트, 호텔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괜찮은 자리에 리조트를 하나 건설을 하려고 어떤 사업 주체자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리조트를 짓기로 했대요. 리조트 사업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대기업에서 짓는 큰 리조트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작은 리조트들,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나 수학여행 가면 묵게 되는 좀 작은 규모의 리조트 있잖아요. 네. 그런 규모의 리조트였대요. 근데 그 정도 규모다고 해도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건물도 올려야 되고 돈이 많이 드니 구좌라는 걸 만든대요. 그래서 투자 유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구좌를 몇 개 해놓고 한 구좌당 얼마 해서 투자 유치를 받는데 해당 어떤 자동차 대리점 대표님하고 이 사업 주체자하고는 좀 친분이 두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수익성도 괜찮아 보여서 좀 큰 돈을 투자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도 받고 인허가 문제도 해결을 하고 부지도 매입을 하고 해서 공사가 들어갔대요, 드디어. 그래서 토목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이런 리조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외진 곳에 있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민가도 없고 길을 세로 산 안쪽으로 쭉 뚫어서 리조트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들이 이제 들어가서 막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악 하고 사람 비명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중장비 옆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인부 한 분이 포크레인 뒤쪽에서 돌아다니다가 포크레인은 그걸 못 보고 후진을 해버린 거예요, 뒤쪽으로.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깔려버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려고 했으나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일단 공사가 스톱이 되잖아요. 근데 사업 주체자 입장에서는 공기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산업재해다 보니까 빨리 정리할 건 빨리 정리를 하고 또 공사를 속행을 했대요. 속행을 하고 공사를 또 한참 해서 토목공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건물을 올리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가 5층짜리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리조트가. 그래서 1층, 2층, 3층까지 올리고 이제 4층 위쪽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점심을 먹고 인부분들이 짜투리 시간 이용해가지고 누워서 좀 쉬시잖아요. 자기 뭐 3층이면 3층에서 다들 누워서 쉬고 있었대요. 쉬고 있는데 어떤 인부 한 분이 모자를 눌러 쓰고 얼굴에 덮고 누워서 주무시다가 벌떡 그냥 일어나시더래요. 일어나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더래요. 그래서 뭐 물 마시러 가는 걸 수도 있고 뭐 소변을 누러 가는 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다들 지켜봤죠, 그냥. 그랬더니 뚜벅뚜벅 천천히 걸어서 그냥 허공으로
몸을 던지더래요. 천천히. 3층에서 머리부터 거꾸로 그냥 박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대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지니까 눈치가 빠른 인부분들은 아, 여기가 뭔가가 안 좋다 이런 걸 느끼신대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계속 더 일을 하게 되면 다음 사망자는 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느낀 인부분들이, 좀 오래 일했던 분들이 그 현장을 이탈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예. 그래서 막 사업 주최자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공기는 맞춰야 되겠고, 사건, 사고는 터져갖고 딜레이는 되고 있고, 인부들은 지금 나가고 있고, 환장하죠. 네. 그래가지고 전담팀을 꾸려가지고 막 다시 인력 충원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뭔가가 필요하다 싶었는지 무당을 한 명 섭외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크게 거기서 구판을 벌였대요. 그 현장에서. 굉장히 큰 구판을 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한참 구판을 미친 듯이 하루 동안 벌이고 그 공사 담당자 얘기를 했대요. 굿도 잘 끝났고 이제 이런 사고도 없을 거고 꼭 뭐가 있어서 구술한 게 아니고 앞으로 사건 사고가 없기를 그냥 우리는 빈 거니까 다들 걱정하지 말고 조금 더 안전에 신경을 써서 일을 하자. 그렇게 일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 예. 이제는 사람이 뭐 죽고 이런 일은 없었는데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래요. 이게 현장에서 망치가 됐건 전선이 됐건 이런 자재들을 저녁에 그냥 놔두고 가버리면은 훔쳐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를 컨테이너 하나를 놓고 거기다 자재를 넣는데요. 퇴근을 할 때는. 그리고 컨테이너 문을 잠그고 퇴근을 하는데 아침에 출근을 해봤더니 컨테이너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도난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황급히 이제 막 점검을 한 거예요. 없어진 게 뭔가. 근데 없어진 건 없더래요. 근데 이런 일이 수차례 반복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컨테이너 하나를 더 놓고 여기는 숙직, 당직을 쓰자. 그래서 인부분들 중에 자원을 하는 분들이 거기서 하루씩 주무시는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뭐 1시, 2시까지는 일정 시간마다 순찰을 돌고 자고 아침에 뭐 일을 하고 돈은 주고 그렇게 꾸려 나가는데 일이 잘 그냥 진행이 되고 있었대요. 근데 하루는 담당자랑 직원들이 일찌감치 출근을 하는데 전날 당직자가 현장 한복판에 누워있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아, 진짜 저 술 먹지 말라고 했더니 또 밤에 또 술 먹었구만, 혼자. 그래 가갖고, 예를 들어서 뭐, 박씨면은, 툭툭 치면서, 박씨, 일어나! 아, 뭐 술 먹고 그래, 일어나! 했는데 박씨가 미동이 없더래요. 어이, 박씨! 박씨! 하고 흔드는데, 딱 보니까 이제 느낌이 오더래요. 이 사람은 갔더래요. 죽었더래요. 그냥. 이거는 지금 산재가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이거는 또 산재랑 또 다른 의미로 이제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건 같은 경우는 부검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과가 뭐였냐면 질식사였대요. 근데 이 부검한 쪽에서도 조금 의아하게 느낀 건 뭐냐. 질식이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몸싸움을 일으키고 목을 조르거나 이래가지고 사람이 외상이 남아야 되는데 전혀 외상이 몸에 없더래요. 누구랑 싸운 흔적도 없고 전혀. 돌아가신 모습도 그냥 우리 잠자듯이 편히 누워 계신 상태였고 이런 미스테리한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건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기는 맞춰야 되지 투자자들은 준공일자 약속한 준공일자는 있지 미치겠는데 당직을 쓰시는 분이 한 분이 더 똑같이 그냥 주무시듯이 질식사로 한 분이 더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을 겪고 있는 이 현장 와중에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똘비가 이제 시점을 잠깐 넘어가 볼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똘비는 뭐 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 똘비 나이가 20대 중후반이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1, 2년 지난 상태였는데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구인구직을 좀 찾고 있었대요. 네. 구인구직을 막 찾고 있는데 땡땡 자동차 신규 영업사원 채용 공고를 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찍어서 봤더니 이게 브랜드마다 다릅니다만 초기 정착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3개월 동안은 차를 한 대도 못 팔더라도 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을 매달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시스템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딱 봤는데 매달 1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똘비 입장에서도
혹하더래요. 왜 그러냐면 영업이라는 게 출근했다가 그냥 퇴근해서 놀아도 되는 직업이잖아. 어떻게 보면 차 팔 생각 없으면. 그래서 150만 원씩 그냥 꿀이나 빨고 그냥 쉬어야겠다. 게임이나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입사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를 받았대요. 사실 저희가 문턱이 높지는 않으니까. 그 출근을 해봤더니 한 8명 정도가 출근을 했더래요. 신입이. 많이들 들어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입들이 이제 일을 하는데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절반은 나가고 2달 반쯤 지났을 때 대표가 다독여주면서 아침 얘기를 하더래요. 신입들한테. 야, 그래도 고생 많다. 오늘 저녁에 똘비 너하고 그 다음에 A, B, C 너희 4명 오늘 저녁에 밥 먹을 테니까 시간 좀 비워라. 그래가지고 대표가 말하는데 거역이 어딨어요. 대표님 알겠습니다 하고 다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대요. 네. 그래갖고 저녁을 탁 먹고 왔는데 대표가 처음에 웃으면서 열심히들 하고 있다 따독여 주다가 조금 말이 거칠어지더래요. 니들 이게 전단지 돌리는 거 어디 관공서 같은 데 들어가서 쫙 돌려봤어? 아니면 어디 상가촌 쭉 돌면서 인사 같은 거 해봤어? 니들 안 했지? 왜 안 했어? 창피해서 못 한 거야? 용기가 없는 거야? 그런 썩어빠진 정신 상태로 여기서 니네가 뭐 살아남을 수 없는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애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주눅 들어서 고개 숙이고 있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니들이 간이 작고 담이 약해서 그런 거다. 영업하려면 사람이 간이 커야 된다. 나 작고 두꺼워야 되고. 네, 이놈의 새끼들, 니놈 전부 다 기상. 그래가지고 식사 거의 다 했을 때 일어나가지고 대표차를 타고 어디로 막 가더래요. 네. 내가 니들 4명을 부른 이유가 있다. 니들 4명은 그래도 살아남을 애들 같고 하면은 할 애들 같아서 내가 가르쳐보는 거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그 사건 사고가 터져 있는 그 리조트로 데리고 간 거예요, 대표가. 오. 근데 그 당시 리조트 상태는 어땠냐면은 일단은 공사가 스톱이 돼 있는 상태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조트로 딱 데려가가지고 그때 시간이 밤 11시 정도가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4명을 다 내리게 한 후에 자, 여기 리조트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리조트인데 무섭지? 주변에 불도 하나도 없고 그럼 손전등을 딱 하나 주더래요. 손전등 딱 하나 주면서 내가 이 리조트 안에다가 내 거 명함을 여러 개를 숨겨놨다. 몇 개를 숨겨놨는지 얘기는 안 하는데 많이 숨겨놨다. 명함을 하나 찾을 때마다 30만 원씩이다. 명함을 니네가 10개를 찾으면 300이다. 자,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명함을 다들 찾아봐라. 그리고 대표는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남자 넷이서 어떻게 보면은 을씨년스러운 짓담한 건물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단은 이제 4명이서 무서우니까 손전등 하나 들고 각자 핸드폰은 다 있었으니까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두리번 거리면서 찾는데 네. 이게 마냥 무섭지는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4명이고 거기가 흉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짓담한 건물이니까 처음에 한 10분은 무서웠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별빛도 있고 좀 괜찮아지더래요. 그냥. 그래서 2층에서 이렇게 쭉 보다가 아이디어를 냈대요. 자, 2인 1조로 팀을 2개로 나누자. 그래서 명함을 최대한 찾자. 야, 한 장당 30만 원씩이다. 4장만 찾아도 우리 인당 30씩 벌어가는 건데 야, 재밌다 오히려. 오. 그래가지고 찢어져가지고 똘비는 2층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나머지 한 팀은 2층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코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는 어디까지 진행돼 있었냐면 일단은 옥상까지는 콘크리트가 타설이 끝난 상태였대요. 그때는. 그래서 일단은 내려가자. 그래서 2층부터 옆에 A라는 동료하고 같이 쭉 내려간 거예요. 찾아보는데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 아는 아무도 없으니까 다른 팀한테 야 찾았냐? 그러면 위에서 아니 못 찾았어. 알았어 하고 또 막 찾으면서 내려가는데 위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야 명함 하나 찾았다.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갖고 오케이 우리도 더 내려가 볼게 하면서 A랑 둘이서 막 이제 둘 다 핸드폰 후레쉬 들고 막 찾으면서 내려갔대요. 막 내려가는데 보이들 않더래요. 그래서 2층 찾다가 1층 내려가고 또 1층은 뭐가 안 보여가지고 지하 2층까지 있었대요. 거기가 그 건물 리조트가. 그래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봤는데
지하 1층은 또 위에 있을 때는 느낌이 완전 다르더래요. 별빛도 없고 달빛도 없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핸드폰 들고 무서우니까 둘이 딱 붙어가지고 막 찾는데 명함이 하나 딱 보이더래요. 어떤 자재 밑에 숨겨져 있는 게 딱 찾아가지고 큰 소리로 계단 쪽을 향해서 우리도 하나 찾았다! 그랬더니 위에서 나이스! 우리 하나 더 찾았어! 이렇게 또 답이 온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오케이 벌써 3개 90만 원 나이스 하고 딱 지하 1층을 더 찾다가 이제 안 보여가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대요. 지하 2층까지 내려갔는데 아무리 거기가 작은 리조트라고 해도 크잖아요, 건물 자체가. 그렇죠. 근데 지하 1, 2층은 이제 특히 지하 2층은 보일러라든가 시설이 들어오는 거니까 더 뻥 뚫려 있더래요, 그냥.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고 찾는데 또 욕심이 드니까 어차피 같은 층 안에 있으니 이 안에서는 찢어져서 찾자. 둘이.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고 A하고 이제 똘비하고 찢어져가지고 지하 2층에서 막 찾은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이제 막 보면서 가는데 명함이 안 보이더래요. 자재들도 좀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막 떠들러 보면서 보는데 A야 찾았어? 그쪽은 뭐 있어? 그랬더니 아니 없어. 야 빨리 좀 찾아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어. 한참 보고 가는데 이제 평수가 크니까는 네 쪽은 어때? 그랬더니 몰라 아직 없어. 너도 빨리 찾아봐.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맡은 쪽을 거의 다 이제 돌았대요. 근데도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야 없는데? 그랬더니 몰라 빨리 찾아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씨 진짜 없는데 지하 2층에 하나 있을 법한데 찾는데 꼼꼼히 찾았는데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저쪽 불빛을 보면서 야 없어 네 쪽도 없어? 그랬더니 없어 빨리 찾아봐. 그러더래요. 야 없어 올라가자. 그랬더니 아니야 있어 빨리 찾아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없는 것 같아 올라가자. 그랬더니 아니야 있어 빨리 찾아봐. 뭐야? 이렇게 또 대답을 하더래요. 예. 그래서 야 없는 것 같아 올라가자 무섭다. 그랬더니 아니야 있어 빨리 찾아봐. 또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순간 너무 무섭더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불빛은 이제 핸드폰 플래시는 보이니까 그쪽을 보면서 A야 해야 되는데 말이 헛나왔대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석훈이라고 해볼게요. 석훈아 없어. 그랬더니 아니야 있어 빨리 찾아봐. 똑같이 또 대답을 하더래요. 예. 톤 하나 안 틀리고. 야 석훈아 석훈아. 그랬더니 왜 빨리 찾아봐. 또 대답을 하더래요. 예. 근데 얘 이름이 A지 석훈이가 아니거든요. 소름이 온몸에 막 돋더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석훈아. 그랬더니 왜 빨리 찾아봐. 이거 또 반복을 하더래요. 석훈아 석훈이지 너 석훈이 맞지? 그랬더니 맞아 빨리 찾아봐. 그러더래요. 근데 얘는 A거든요 석훈이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이렇게 후레쉬 불빛은 저쪽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핸드폰 후레쉬 불빛이 그쪽으로 막 다가갔대요. 막 그쪽으로 다가가는데 불빛이라는 게 멀리 있으면 희미하게 보이고 가까이 다가서면은 밝아지는 게 불빛이잖아요. 가까이 다가설수록 불빛이 희미해지더래요. 그리고 거의 다 다가섰을 때 그 자리에 불빛이 없더래요. 순간 지하 2층에 자기 핸드폰 후레쉬 불빛 말고는 아무 불빛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야! 너 어딨어?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안 돌아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다시 1층으로 올라갔대요. 1층까지 올라가가지고 밖을 봤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얘들아! 어딨어? 그랬더니 저 위에서 무슨 일이야? 하고 대답을 하더래요. 야! A 어디 갔어? A 못 봤어? 그랬더니 위에서 웃더래요. 예. 여기 있어. 다 여기 올라와 있어. 놀랬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새끼를 진짜 놀랬거든. 그랬더니 위에서 야 빨리 올라와 여기 많이 찾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 놀릴 거 놀려야지 진짜 하면서 올라갔대요. 계단으로 뚜벅뚜벅 올라가면서 너희들 올라가면 다 죽었어. 아 진짜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하면서 올라가면서 석훈아 하고 불렀대요. 석훈아 하고 불렀더니 위에서 왜? 하고 또 대답을 하더래요. 위에서 위에 석훈이가 있구만. 그랬더니 ABC 중에 석훈이 이름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3층 정도 올라갔을 때 야! 하고 다시 불렀대. 올라가다 말고. 그랬더니 아 왜? 빨리 올라와. 우리도 무서워. 하고 또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야 니네가 내려와. 그랬더니 아 빨리 올라와. 하고 또 대답을 하더래요. 아까랑 똑같더래요. 똑같은 말을 또 반복을 하더래요. 얘네들이. 야 석훈이도 거기 있는 거 맞아? 그랬더니 아 석훈이도 여기 있지. 하고 대답을 하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얘네가 지금 장난을 치는 건가 뭐 하는 건가 와 미치겠더래요. 진짜 거기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계단 옆에 창문이 뚫려있는 쪽을 바깥을 보는데 바깥에 후레쉬 불빛이 하나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창문에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자세히 보는데 후레쉬 불빛 옆으로 사람 3명이 나란히 누워있더래요. 어두워가지고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3명이 이게 딱 우리 군대에서 따닥따닥 붙어 자듯이 딱 3명이 누워있더래요. 빤듯하게. 그래가지고 이건 또 이건 뭐지? 싶어가지고 내려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는데 위에서 아 뭐해 빨리 올라와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 귀신인가? 내가 지금 홀렸나? 싶어가지고 올라가려고 일단은 왜냐면 밑에 막 뭐가 누워있고 하니까 무서웠대요. 밑을 보는데. 그래서 일단 올라가려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후레쉬를 잡고 올라가는데 우리 그 핸드폰 후레쉬 켜놓고 보통 화면은 이제 끄잖아요. 이게 잠금 화면에서 비밀번호를 안 누르더라도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위로 스와이프가 되면은 카메라 켜지잖아요. 이렇게 들고 가다가 본인도 무서우니까 막 두리번두리하다가 스와이프가 돼가지고 카메라가 작동이 됐대요. 그럼 카메라가 이제 전면을 카메라가 찍고 있고 본인 후레쉬가 앞을 밝히고 있는데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핸드폰 화면이 이렇게 켜져 끌려고 딱 보는데 그냥 끊겨 있는 길이더래요. 거기가. 근데 다시 앞을 봤을 땐 계단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눈을 막 비비면서 다시 봤더니 본인이 진짜로 전해 들은 바로는 10발자국 정도만 더 걸어갔으면 그냥 3층에서 허공으로 그냥 본인이 나가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뭔가에 홀렸구나. 진짜 이거는 내가 홀렸구나.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왜 자꾸 나를 올라오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구나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위에서 뭐해 빨리 올라와 대표님 전화 왔어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쌍욕을 했대요. 안 간다고 뭔 새끼들아 니들이 내려오라고 나 내려갈 거야 나 그냥 집에 갈 거야 안 해 하고 핸드폰 화면 카메라 화면 보고 다시 앞을 보고 하면서 1층까지 내려왔대요. 1층까지 내려와가지고 그것도 안 믿겨가지고 건물 밖으로 나가서 흙을 손으로 막 만졌대요. 여기가 1층이 맞나 확인하려고 흙을 막 손으로 만지고 하는데 그 후레쉬가 켜져 있고 옆에 사람 3명이 누워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으로 가봤대요. 느낌이 하도 더러워서 뭔가가 느껴져서 딱 가봤더니 거기에 ABC가 누워있더래요. 아 얘네들이었구나. 얘네가 사람이었고 위에서 날 부른 게 뭔가 다른 존재였구나. 그때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다가서서 보니까 ABC가 차렷 자세로 딱 셋 다 누워있는데 컥컥컥거리면서 몸을 부들부들부들 셋 다 떨고 있더래요. 기절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기절한 게 아니고 딱 그 상황이었대요. 우리가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숨을 딱 참아보세요. 못 내뱉어요 숨을. 그럼 사람이 그대로 질식하죠. 숨을 못 쉬니까 딱 그렇게 보였대요. 3명이. 숨을 못 쉬고 있더래요. 숨을 내뱉질 못하고 막 내뱉으려고 용을 쓰고 있는데 숨을 내뱉질 못하고 있더래요. 셋 다. 그래서 막 흔들었대요. 에이야 일어나라고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길래 막 얼굴을 사정없이 때리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랬더니 우리 물에서 사람이 이렇게 탁 나오면 팍 하듯이 숨을 팍 하고 내쉬더래요. 셋 다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막 헉헉거리면서 안 떠래요. 그러면서 막 한 명은 소리 지르면서 갑자기 팍 몸을 털면서 막 진짜 미친 소리를 지르고 있고 2명은 진짜로 막 부들부들 떨고 있고 그래가지고 막 똘비가 부둥켜 안고 안정을 시켰대요. 정신들 차리라고.
왜 그러고 있었냐고 그랬더니 3명 다 모르겠다고. 우리가 왜 여기 누워있는지 모르겠는데 숨을 못 쉬었다고. 죽을 뻔했다고.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근데 이렇게 4명이서 부둥켜 안고 있는데 건물 위쪽에서도 소리가 들리더래요. 얘들아! 올라와! 여기 와서 가져가야지! 하고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나마 정신인 똘비가 건물 위쪽을 딱 바라봤더니 건물 위쪽에 우리가 뭐 구경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만 내밀고 쳐다보잖아요. 그것처럼 진짜로 수백 개의 얼굴이 본인들을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막 웃으면서.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데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뭔가에 홀렸든 뭐가 단단히 잘못됐다. 이건 담력 훈련을 할 만한 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일단 일어나라고. 일어나고 뒤 돌아보지도 말고 소리 듣지도 말고 빨리 나가자고. 그래서 걸어서 막 그 산길을 나갔대요. 한참 나가서 길가까지 나갔는데 거기 외진데다 보니까 택시 같은 게 안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길 따라서 막 걸었대요.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그래서 그나마 좀 큰 길가까지 나와가지고 나가는 길에 대표한테 계속 전화를 했는데 대표가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동기 한 명은 콜센터에다 막 전화하고 해가지고 택시까지 어떻게든 불러서 그날은 집에 들어갔대요. 그렇게 한 명도 잘못된 사람 없이. 그래서 예.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4명이 머리 맞대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이 장난을 친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도 본 게 있고 느낀 게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좀 따져봐야겠다. 대표님한테. 이 일을 어떻게 그냥 넘기냐. 그래가지고 대표님한테 이제 만남 얘기를 기다리는데 아침에 대표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무직 하시는 여직원분한테 물어봤대요. 대표님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오늘 오전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오후에 나오신다고. 기다렸대요. 어디 안 나가고. 근데 대표님이 오후에 나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면담 요청을 한 거예요. 4명이. 좀 따졌대요. 대표님 어제 왜 전화 왜 안 받으셨냐고. 왜 안 데리러 왔냐고. 우리를 거기다 내려준 의도가 뭐냐고 하면서 막 따진 거예요. 4명이. 그랬더니 대표님이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이놈의 새끼들이 지금 어디다 대놓고 지금 야 무엇이 어쨌다고 말해봐. 그랬더니 어저께 있었던 일을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런 정신 같은 놈들 니네가 그따위니까 간이 작은 거라고. 뭐? 귀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 자식들아. 내가 니놈 새끼들 어저께 어떻게 버티나 일부러 잘 니네가 헤쳐나오라고. 솔직히 일부러 전화 안 받고 일부러 안 데리러 갔다고. 니네가 알아서 그 상황 헤쳐서 나오지 않았냐고. 귀신 같은 소리 나한테 하지 말으라고 니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으라고. 그랬더니 대표님한테 명함 찾아오면 뭐 돈 준다고 해가지고 그 명함 놓으신 건 맞냐고. 그래갖고 내가 명함 몇 개는 내가 갖다 놓았다고. 명함 찾았냐고 니들. 그랬더니 한 명도 명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더래요. 명함 없다고. 그랬더니 봐봐. 야 니들 어저께 거기서 안 있었지? 바로 그냥 나왔구나 니들. 그래놓고서 나한테 지금 니들 지금 이렇게 항의하는 거야? 이 새끼들 완전 쓰레기네 하면서 대표가 오히려 막 성질을 그렇게 내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어떻게 더 이상 따질 수가 없더래요. 뭐 귀신 가지고 따지겠어요. 어쩌겠어요 이거를. 그렇지.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다고 넘어가고 동기들 중에 그 3명은 이제 퇴사를 하고 똘비가 남아서 이제 오래 다녔대요. 그 회사를. 예. 오래라고 해봤자 8개월 정도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6개월 받기로 한 거 다 받고 2달 더 다녔으니까 8개월이죠. 그래서 이제 8개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이후로는 변할 아무런 일이 없었대요. 아무런 일 없이 회사를 다니는데 고객하고 약속을 잡아가지고 고객이 좀 늦은 시간에 온다고 해서 그 당직자가 먼저 가고 똘비가 남아서 매장을 지키고 있다가 예. 상담을 마치니까 저녁 10시쯤이 됐대요. 그래서 매장 문 닫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은 3층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장 문을 닫고 이제 3층으로 올라가서 거기도 확인을 하고 가야 돼요. 당직자는 원래. 근데 귀찮잖아요, 솔직히. 저도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사무실 잘 안 보거든요, 저도. 당직 쓰면은. 그래가지고 그냥 매장 문만 닫고 나가서 본인 거 차 시동 걸고 예열 좀 하는 사이에 담배 한 대 피면서 그냥 있었는데 3층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사무실에. 사무실에 왜 불이 켜져 있지? 차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씨, 불 꺼야겠다, 올라가자. 3층을 올라간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딱 봤는데 대표님이 자리에 앉아 계시더래요,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그럼 인사를 하고 가자. 대표님 문 잠그겠지 하고 대표님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대표님이 통화를 하면서 본인을 보니까는 그냥 손짓으로 알았다고 가라고 그 손짓을 하더래요, 그냥. 그래서 소리 없이 목례만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그냥 화장실 들렸다 가자 싶어가지고 3층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갔대요. 근데 소변이 마려웠던 게 아니고 대변이 좀 마려워서 그냥 훅딱 해결하고 가려고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이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대표님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내용 자체가 들리니까 살짝 예. 들었는데 구구절절 얘기할 것 없이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똘비 동기들이 퇴사한 이후로도 신입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매장이. 근데 대표가 전화통화로 누군가한테 불러주고 있더래요.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이름, 땡똘비, 한자로 또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쭉 불러주고 있더래요. 신입들 신상명세를. 사주 아니야? 그쵸. 응. 사주를 불러주고 있더래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듣고 있었대요. 본인 화장실은 코너를 돌아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안 보이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쭉 불러주더니 글들여 대표가. 그래서 그럼 몇 명 정도를 우리가 넣어놔야 될까 얘기를 하더래요. 2명? 2명이면 되겠어요 이번엔? 그럼 2명이면 준공 때까지는 그럼 버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똘비가 이제 숨어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는데 알았어요. 그럼 2명 정도 내가 알아서 거기다가 불을 좀 지피려니까 그럼 준공 때까지는 아무 일 없는 거 맞죠? 준공만 하면 돼 우리는 하고 전화 끊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들어가가지고 대표한테 얘기를 했대요. 대표님 방금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뭔 통화하신 거냐고. 그랬더니 대표가 아니 너는 뭐 통화를 이렇게 훔쳐듣냐고 정색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대표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방금 통화가 무슨 통화하시냐고 했더니 본사 담당자랑 통화한 거라고 신입들 교육 몇 명 보낼지 이렇게 얼버무리시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본인이 따질 건 또 아닌 것 같고. 네. 그렇게 시간이 한 달 반 정도가 흘렀대요. 근데 신입 중에 2명이 저녁에 대표님이 회식을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느낌이 딱 오더래요. 야, 니들 오늘 저녁에 대표님하고 회식해? 니들 둘만? 그랬더니 예,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밥 먹다가 대표님이 담력 훈련한다고 어디 데리고 간다고 그러면은 나한테 전화해. 어디로 가는지 나한테 문자 바로바로 하고. 알았어? 그랬더니 얘네들은 원이 벙벙하죠. 내가 괜한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하고 집에 가서 있는데 밤 11시쯤에 문자가 오더래요. 어디 쪽으로 왔는데 짓고 있는 건물 거기에 대표님이 내려주고 가셨다고 똑같이 레파토리 문자가 오더래요. 본인한테. 그래서 똘비가 불이 나게 옷 주워 입고 갔대요. 갔더니 애들이 이제 막 찾고 있더래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똘비가 막 크락션을 빵 하고 눌렀대요. 거기서. 무서워서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대요. 내려와 이 새끼들아 내려와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떠벅떠벅 내려오더래요. 2명이.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말대꾸 하지 말고 차 타라고. 그리고 차 태우고 바깥으로 완전 번화가 쪽까지 나가서 애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니네 혹시 이런 레파토리로 대표님이 명함 찾으라고 했냐고. 예. 왜? 명함 한 장당 30만 원씩 똑같이 얘기를 하더래요. 니네 자세한 거는 그냥 알려고도 하지 말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 그냥 들어가. 묻지 말고. 그리고 대표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예. 대표가 받더래요, 전화를. 그래서 대표님 얘기 한번 해보라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신입들 대다 놓고 그게 또 뭐 하는 짓이냐고. 대표님 나 이거 그냥 안 넘어간다고. 이거는 말을 정확하게 해보라고. 아니면 나 이거 사방팔방간에 말 다 뿌리려니까 대표님이 선택하시라고. 그랬더니 대표가 얘기를 해줬대요.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확실히 이게 무속적인 건데 거기가 사건 사고가 터지니까 무당을 부른 것까진 맞아요. 네. 무당이 현장에 와가지고 쭉 보고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한 명을 더 불렀는데 한 명을 부른 사람은 무당이 아니고 풍수쟁이를 한 명 더 불렀대요. 그래서 풍수쟁이랑 무당이랑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저도 이런 단어는 처음 들었는데 귀골이라고 풍수지리적으로 모든 음기가 모이는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귀신이 모이는 자리가 있대요. 예. 근데 그 자리에다가 지금 현장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괜히 뭐에 씌어가지고 혼자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터지는데 문제는 사업 주체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든 공기를 맞춰서 준공을 떨어뜨리고 무당이 그랬대요. 건물을 영업을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잖아요. 그러면은 괜찮아진대요, 이게. 그리고 옆에 산 능성이 일부분도 깎으라고 시켰대요. 예. 그래서 중장비 동원해서 깎고, 그러니까 풍수를 바꾸는 거죠. 깎고 사람들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 전까지 좀 사건 사고를 없애려고 하면은 양기를
저녁에 거기다가 촛불처럼 불을 써놔라. 그 불이 뭐냐면은 양기가 강한 사람을 저녁에 거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한동안은 거기가 괜찮대요. 예. 그래서 사주를 봤던 거예요. 예. 사주에 몸에 그 양기가 많은 사주인 애들을 이 대표가 뽑아서 무당이 몇 명 정도 갖다 넣어놓으라고 하면 넣어놓고, 얘네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자리에서 죽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뭐 그때 말했다시피 죽어봤자 이게 뭐 이유가 없어요. 예. 이유 없는 질식사로 보통 많이 죽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처음에 4명을 갖다 넣어놔가지고 좀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중공까지 막바지에 좀 더 이게 필요하니까 무당이 2명 정도 더 쓰면 중공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2명을 더 보냈던 거더라고요, 그게. 예. 그래서 이 이제 모든 얘기를 듣고 똘비는 그만뒀죠. 그만두고 거기 리조트는 완공을 해서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대요. 영업을 하고 있고, 우와. 그 리조트도 이제 모르겠어요. 뭐 지금 그 리조트가 귀신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똘비는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데 어찌됐건 돌고 돌아서 얘기를 듣게 됐는데 1년쯤 지났을 때 거기 대표님은 급사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삶아졌나?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자택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대리점 대표가 이제 바뀌었을 거잖아요. 누군가 이제 새로 거기를 이제 인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인수를 한 사람이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그 인수자가 제가 아시는 분이고, 본인이 이제 처음 인수를 해가지고 이쪽 지역 영업사원들하고 친해질 거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친해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듣게 되고 똘비까지 직접 술자리에서 만나갖고 얘기를 다 들었던 거더라고요, 이 사건이. 와. 그래서 어떠한 건물을 짓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터에 건물을 올려서 뭔가 행위를 하려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인간 등불을 키운다는 게 네. 조금 뭐 생소한 얘기였습니다만은 그 관련된 얘기와 사람이 이렇게 뭔가 씌일 때 어떤 기분이고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는지를 좀 듣게 된 얘기여가지고 야. 한번 갖고는 와 봤는데 제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말하면서도 아주 쑥스럽네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지금 이야기하신 게 귀신 이야기도 있고요. 현실 공포도 네. 있고요. 이 뭔가 현실 공포와 귀신 이야기의 중간점인 이 미신적인 뭔가의 좀 콜라보레이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조금 귀신 쪽이라 생각을 했어요. 뭔가 귀신에 씌이고 귀신들 얼굴을 보고 막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사주 팔아넘긴 그 대표도 그건 현실 공포잖아요. 네. 이거는 네. 그 대표가 잘못한 거죠, 확실히. 정말 나쁜 거죠. 이야, 애초에 거기 소름 보내려고 끼친다. 사주를 받으려고 인원을 뽑았으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계속 야 올라와 했을 때도 일정하잖아 그 말이. 그게 어.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들었던 건 아닌데 아 씌이면은 이런 식으로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잘못되게 만드는구나. 그런 걸 또 생각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야, 아무튼 오늘 또 반했고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이 오네. 감사합니다. 네. 와, 여러분들 일단은 무서운 이야기는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장르가 있으실 텐데 이런 장르도 있다라는 걸 또 알게 되었고, 야 귀골, 그러니까 귀신의 기운이 모이는 곳을 귀골이라고 또 하나 봐요. 네, 귀골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처음 들어봤는데 그건 알아요. 산과 산이 중간에 있는 그 골짜기쯤이 그런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귀골이라는 단어를 또 처음 들어봤고, 또 이런 공간을 또 이용했던 한 대표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옥수수 짬빠님께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짬빠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한 아파트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아파트가 유독 정말 사건 사고가 많았던 그런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고 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셨던 거는 정말 여기는 보통 곳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옥수수 짬빠님,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정말 또 소름 끼쳤던 한 아파트 단지라고 했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아파트인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냥 좀 무서웠고 큰 생각이 없었는데, 네네. 이 얘기를 해주면은 다들 좀 무섭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다시 이제 곰곰이 다시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더 생각나는 것들도 생기고, 또 오빠나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더 얘기를 물어봤더니 또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야, 근데 이것만 말할게요. 옥수수 짬빠님. 네네. 오늘 그 아파트에 관련된 걸 또 얘기를 할 건데, 오늘 대부분, 뭐 어디 좀 변두리에 있거나 아니면 저 네. 멀리 뭐 지방 쪽에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서울이에요. 그죠? 네, 서울이에요. 서울에 네. 뭐 많으니까 집은. 그렇지만 네. 서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네. 보니까 바로 한번 네. 그러면 어떤 아파트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르십니다. 기르십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8살 때부터 한 26살 정도까지 살았던 아파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살던 이 아파트가 동네에서 꽤 유명했었어요. 지금은 제가 36이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파트가 당시에 이제 유명했었던 이유가 아파트 주민이나 동네 주민뿐 아니고 외지인들도 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하실 만큼 좀 그런 쪽으로 좀 유명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아파트다 뭐 이런 쪽으로 좀 유명을 했었는데 살았던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뿐 아니고 사고로 추락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고요. 주변에도 다치신 분들도 계실 정도로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었어요. 경비 아저씨들도 야간 순찰 같은 거 하시거나 근무하시다가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지금 생각해도 좀 이상했죠. 당시에 살 때는 별로 큰 생각이 없었는데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 일들이 많았었어요. 이게 아파트가 정문에서 아파트로 이렇게 들어서면 양쪽으로 장미라든지 계절에 따라서 뭐 진달래, 개나리 그런 꽃들도 되게 만개해 있고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예쁜 아파트였거든요. 이 아파트가. 근데 이상하게 딱 아파트 정문 들어서서 단지에 들어서면 좀 서늘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한여름에도 하교할 때 덥잖아요. 더워서 막 이렇게 땀을 막 흘리다가도 단지에 들어서면 더위가 식는 느낌을 자주 받았어가지고 친구들도 꼭 하교하다가 저희 아파트 들려서 놀다 가고 그랬었거든요. 여기 네, 1동이랑 2동 이렇게 두 네, 동밖에 없나 제가- 봐요. 네, 되게 작은 단지인데 제가 2동에 살았고 그 예. 2동의 오른편 쪽으로 옛날에 이제 과수원 터였다고 하는데 당시에도 나무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숲풀만 막 우거진 큰 공터가 하나 있었고요. 이게 깜깜한 조명 하나도 없는 그리고 이제 2동이라고 써있는 동자 써있는 앞쪽 정면 쪽으로는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는 바로 아파트에 붙어서 좀 으슥한 곳에 되게 작은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절이 스님이라던가 뭐 사람이 있었던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겉에서 봤을 때는 이제 거미줄도 좀 쳐져 있고 관리가 잘 안 돼서 동네 사람들도 그 근처에 잘 안 가던 그런 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뭘 하는 절인지는 모르겠고 제가 지금 찾아보기는 했는데 정보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절에 대해서 이사 온 지 제가 좀 돼서 아직도 절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주변 환경들이 있어서 그런 서늘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늦은 밤 시간에는 혼자서는 아파트 단지들을 잘 안 돌아다니셨어요. 어르신들도 듣기로는 뭐 파란 도깨비 불이 보인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건 제가 직접 본 게 아니어서 그냥 뭐 그런 소문들이 있었었거든요. 얘기로 좀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파트가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1동이랑 2동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1동 같은 경우에는 복도식 아파트고요. 2동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3개인데 라인마다 2개의 집이 마주보고 있는 계단식이었어요. 1동이랑 2동이랑 구조가 좀 달랐는데 극단적인 선택이나 사고가 많이 나던 곳은 1동이었고요. 복도식 동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사고로 추락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복도식이 난간이 꽤 높잖아요. 근데 추락 사고가 그렇게 자주 있었다는 게
남기는 편지라던가 뭐 아니면 계기가 없어서 그냥 사고였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다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 정도로 좀 자주 추락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1동에는 그런 사고들이 많았고 2동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3개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한 개 라인마다 경비 아저씨가 한 분씩 총 3분이 계셨었는데, 근무 중에 돌아가신 그 경비 아저씨들은 다 2동에 계셨던 경비 아저씨들이셨어요. 야간 순찰 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밤에 그냥 이제 경비실 안에서 돌아가신 상태로 발견되시기도 하셨고, 네, 얼마나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았냐면 제가 거주를 했던 한 15년 정도 동안 들은 사건만, 기억나는 것만 5건 이상이고, 제가 직접 목격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사고를. 또 이거 준비하면서 오빠한테도 물어봤는데, 오빠의 기억으로는 한 6건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기억으로는. 그리고 경비 아저씨가 돌아가신 거는 제가 기억하는 것만 2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었고, 그 이전에도 몇 분 더 계셨다고 들었어요. 뭐 정확하게 몇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아파트 어르신들이 노인정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또 그랬대, 또 그렇게 됐대,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로 자주 그런 일이 있었었던 것 같아요. 보통 곳이 아니다, 이거 진짜.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더 이상했었던 곳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희 집에서 겪은 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빠랑 어머니가 겪은 일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2가지가 연결이 좀 되더라고요. 오빠가 겪은 일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집구조를 그려서 보내드렸었는데, 그 옷방 보이시죠? 그 옷방에 오빠가 혼자 자고 있을 때였어요. 방문을 열어두고 문 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둔 상태로 자고 있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래요. 이렇게 벨이 울리는데 아무도 나가보질 않아서 누워가지고 이제 오빠가 제 이름을 대면서 짬바야 좀 나가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나가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 띵동 하는 그 초인종 소리가 이런 식으로 되게 빠르게 누르더래요. 그래서 아니 누가 벨을 저렇게 누르나, 되게 매너도 없고 되게 이렇게 짜증이 나니까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 오거나, 그 당시에는 택배나 그런 게 자주 있었던 때가 아니어서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나중에 오거나 해야지, 그리고 왜 아무도 안 나가보지, 이렇게 짜증이 잔뜩 난 상태로 자기가 나가려고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그때 이제 번뜩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집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태권도를 다녀서 도장에 갔고, 부모님은 이제 맞벌이셨었거든요. 그래서 집안일을 도와주시던 이제 이모님이 계셨었는데, 이제 이모님도 안 계신 상태고, 그래서 가위에 눌렸구나. 가위에 눌렸고 집에 이제 아무도 없어서 저기 아무도 못 나가보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거실 쪽에서 오빠가 당시 기억하기로는 제 목소리로 네 이렇게 하더니 현관문 쪽으로 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순간에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죠, 오빠는. 근데 이제 몸은 안 움직이고, 이제 그 순간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끼익 하고 들리고, 저희 집이 바닥이 장판이 아니고 나무로 된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무로 된 바닥에 하는 무거운 구두 같은 거를 신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맨발이 아니고 하는 무거운 구두 같은 걸 신고 누가 걸어 들어오는데, 그 소리가 옷방 앞까지 와서 바로 오빠 머리맡에서 멈추더래요. 그리고 누가 자기를 빤히 내려다보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보통 이제 눈을 감고 있어도 자기 위쪽에 누가 서 있거나 하면은 좀 어두워지잖아요. 인기척이라는 게 좀 느껴지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더래요. 누가 이렇게 서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눈은 안 떠지고 또 몸은 안 움직여지고, 또 와중에 너무 막 무섭고 식은땀이 나고, 근데 그러던 중에 기억을 잃었대요. 잠이 든 건지 기억을 잃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본인 말로는 기억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들어오고 시끌시끌한 소리가 나니까 이제 그때 정신을 차리고 나와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본인이 수험생이어서 귀가 좀 허해져서 가위에 눌린 건지 아니면은 이게 생생한 꿈을 꾼 건지 잘 구분이 안 돼가지고 바로 얘기를 안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겪으신 얘기로 넘어가는데 어머니께서는 이 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안방에서 못 주무세요. 지금도. 다른 집으로 이사 온 지도 되게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방에서 아예 못 주무시고 좀 트여있는 거실에서 주무세요. 어디 여행 같은 데 가셔도 남의 집에서도 방에서 잘 못 주무시거든요. 이게 네. 좀 기억이 좀 강하셔서 어느 날에 어머니께서 안방에서 주무시는데 자다가 갑자기 눈이 번쩍 떠졌대요. 보통 스르르 하고 이렇게 떠지는 게 아니고 자다가 깼네 약간 이렇게 떠지는 게 아니고 번쩍 떠질 때 있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눈이 번쩍 떠졌는데 방 구석에 누가 서 있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빠인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인가 싶어서 아니 짬바 아빠 왜 그러고 서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보는데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움직임도 없고. 근데 어둠에 시야가 익숙해지면서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시야에 좀 익숙해져서 보니까 어떤 군인이 군모를 푹 눌러쓴 채로 구석에서 엄마 쪽을 향해서 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너무 무서워서 눈을 다시 꼭 감고 벌벌 떨고 계셨던 거예요. 눈을 뜨면은 왠지 가까이 와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이 이렇게 모자를 꼭 눌러 쓰고 있어서 눈은 안 보였는데 왠지 지금 다시 눈을 뜨면 눈이 마주칠 것 같은 그런 강한 느낌이 들어서 눈도 못 뜨시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달달 떠시다가 해가 뜨고 그런 일들을 몇 번씩 겪으셨대요. 우와, 그래서 네. 밤에 되게 잠을 자는 거를 무서워하셨었는데 그때마다 똑같이 부모를 푹 눌러쓴 군인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를 다니셨어가지고 그냥 헛걸 보는 걸 거다, 꿈일 거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주기도문 그런 거 외우시고 잠에 청하시고 하셨다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또 자다가 눈이 또 갑자기 번뜩 떠졌는데 이번엔 눈을 안 뜨고 싶은데 강제로 떠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근데 이번에는 방 구석에 본인이 아닌 우리가 아는 저승사자의 모습을 한 사람이 서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서 그것까지 보고 너무 무서워서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셨는데 바로 무당집으로 가셨대요.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바로 무당집으로 가셨대요. 동네에 있는 무당집에 가셔서 딱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무속신앙에 좀 빠지셨었거든요. 이 일을 겪고. 어쨌든 간에 그 무당분께서 딱 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쓱쓱 부적을 써주시더래요. 부적을 이렇게 쓱 주시면서 집안 뭐 여기 붙여라. 그리고서는 그 집 터가 참 안 좋네. 그리고 그 동네가 너무 기운이 안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귀신을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전혀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서 갸우뚱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무당분께서 그 동네에 군인 영가가 참 많아. 내가 부적을 써주기는 할 건데 그 집에 계속 있어봤자 너네 좋을 게 없어 집안에. 너네 집안에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너네 집 망해서 나갈 거야. 그러니까는 그 집에 계속 있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서 어지간하면 그 집 기운 이길 사람 없으니까 누굴 부를 생각도 하지 말고 구슬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이거 부적 줄 테니까 이사 준비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 군인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동네가 이제 옛날에 산동네였어가지고 언덕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 언덕의 끝쪽으로 가면은 군인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이게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군인 연가라고 하니까 뭐 군인 아파트 뭐 그런 게 연관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었어요. 어쨌든 이 얘기를 어머니께서 또 바로 하신 게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나서 오빠가 성인이 되고 나서 오빠한테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오빠가 자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겪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가위에 눌렸는지 꿈을 꿨는지 어쨌든 뭔지 모를 그 사건을 겪었을 때 들렸던 그 무거운 구두 소리 같던 게 군화 소리였던 거예요. 오빠가 이제 나중에서 더 알게 된 거죠. 군화 소리를 직접 듣고 나서는 그거 100% 군화 소리였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제가 겪은 일인데, 제가 좀 뛰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좀 뜀박질하는 걸 좋아하는데 예. 밤에 이제 종종 아파트 단지를 뛰고는 했었거든요. 원래는 네. 이제 저녁 먹고 한 7, 8시쯤 아빠랑 오빠랑 같이 이렇게 셋이 러닝을 했었는데, 그날은 아빠도 오빠도 되게 늦게 들어오는 날이었어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에는 혼자서 다들 잘 안 돌아다녀요, 그 아파트를. 그래서 저도 그날은 운동을 안 할 생각으로 늦게까지 게임을 했어요. 근데 저녁을 먹고 바로 컴퓨터에 앉아서 이제 게임을 하니까 괜히 죄책감이 드는 거죠.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냥 가볍게 그냥 2-3바퀴만 뛰고 들어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MP3랑 이어폰을 챙겨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정확하게 시간을 기억을 하는 게, 제가 그 일을 겪고 들어올 때 그 나인 현관에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한 11시 반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나간 시간이 한 11시 반 정도 그쯤 됐었던 것 같아요. 이어폰을 귀에 꽂고 밤 공기가 되게 좋잖아요. 밤 공기를 딱 맡으면서 기분 좋게 러닝을 딱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20초, 30초 정도 뛰어서 가로등이 좀 약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절 밑부분이거든요. 과수원터랑 절 밑부분. 그 부분쯤 뛰어갔을 때 어떤 아주머니 정도 되는 목소리로 누가 제 귀 바로 옆에 대고 운동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저도 무의식 중에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등 뒤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어폰을 꽂고 있었고 또 뛰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어폰을 꽂고 있고 뛰고 있는데 누가 바로 제 귀 옆에 대고 선명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 귀에 대고 그렇게 선명하게 얘기를 하려면 같이 뛰고 있어야 되는 상황일 거고, 그러면은 옆에서 같이 누가 뛰고 있으면 제가 100% 느꼈을 텐데, 너무 또렷하고 선명하게 운동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제가 바로 유턴을 해서 집으로 바로 뛰어 들어와서 이불을 덮고 달달 떨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친구한테 하니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대답 안 하길 정말 잘한 거야. 그런 영가가 묻는 말에 대답하면 안 돼. 그러면 맞아. 홀리는 거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소름이 안 가라앉아요. 그치. 이거 직접 겪었던 이야기니까. 네. 제가 또 겪은 일 또 하나는, 제가 거실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 상태였고 한참을 자고 있는데 어디서 애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거실에 바로 앞쪽으로 아파트 놀이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당시 2층이었어가지고 애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나 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계속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그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어느 순간 제 옆에 거실에서 애들이 막 뛰어노는 거예요. 남자애랑 여자애들, 애기들이 막 까르르하면서 막 뛰어노는 게 생생하게 옆에서 들리는데,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 몸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아, 이게 가위구나. 저는 그때 가위를 처음 눌렸었던 거거든요. 그 후로도 가위를 제가 눌려본 적이 없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었는데, 아, 이게 가위구나. 어떡하지? 발가락, 손가락을 까딱까딱하면 풀린다고 했는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 어디선가 방울 소리가 막 들려요. 방울 소리가 막 들리더니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제 제 귀에 대고 방울을 막 흔들더라고요. 근데 몸은 안 움직이지. 저희 집이 강아지들을 키웠었는데 강아지들이 제 쪽을 보면서 계속 짖어대고 몸은 안 움직이고, 너무 무섭고 괴롭고 너무 힘들고 나 이런 경험 너무 하기 싫은데 막 이렇게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데
마침 이모님께서 집에 들어오시면서 온몸에 힘이 쫙 풀리고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아무도 없을 때 그 집에서 잠을 안 잤어요. 낮잠이든 밤에 잠이든 아무도 없으면 절대 잠을 안 잤어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잠에서 깨 있으려고 할 정도로 되게 무서웠었는데, 이게 강아지 얘기하니까는 또 생각이 나는데, 강아지를 2마리를 키웠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집 강아지들은 왈왈 짖는 정도가 아니고 되게 숨 넘어갈 듯이 짖는 경우가 많았어요. 빈방이나 허공을 보면서. 정말 막 애들이 막 왈왈왈왈 하다가 못해서 막 정말 넘어갈 듯이, 그래서 너무 놀래서 왜 그래 하고 품에 안으면은 강아지들이 몸을 떠는데 그 몸 떠는 진동에 제 몸이 같이 떨릴 정도로 심하게 막 떨어요. 이런 일이 되게 자주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동물병원 가서 애들이 짖고 막 몸을 떨어요 이러다가 기절할까봐 무서워요. 간질 같은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동물병원에서는 강아지들은 원래 그냥 그렇게 작은 소리에 예민해서 잘 짖어요 그냥 이러고 넘어가시는데, 근데 그렇게 숨 넘어갈 듯이 짖는 경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야, 이 집에서 진짜 네. 많이 겪으셨네. 가족분들도 많이 겪으신 거죠? 네, 저희 아버지 빼고는 다 겪었고, 예. 또 제 친구가 겪은 얘기가 있는데, 제 네. 방에서 베란다 창이 있었거든요. 베란다가 있었는데 제 친구 중에 연가를 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랑 다른 친구가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학교 끝나고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제 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수다 떨고 막 놀다가 이제 다른 친구 한 명이 목이 마르다고 짬바야 나 물 좀 줘 이래서 그래 물 따러 가자, 주스나 따라오자 이렇게 해서 부엌에 주스를 따르러 갔어요. 근데 제가 혼자서 잔세개를 들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친구가 같이 따라와 줬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가고 그 연가를 보는 친구가 제 방에 혼자 남아있는 상태였었는데, 부엌에서 주스를 따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왁 하는 비명을 지르더니 밖으로 뛰쳐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갑자기 막 저희를 보면서 막 울어요. 울면서 막 횡설수설하면서 베란다에서 어떤 여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근데 막 이러면서 막 울어. 근데 이러고서 말을 못 잇고 계속 울고, 그래서 아니 왜 그래 이러면서 달래면서 여자가 어딨어, 우리밖에 없는데 뭐 이모님도 나가셨고 너 왜 울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아니야 어떤 여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근데 그 여자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어. 거꾸로 매달려서 나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밑으로 뚝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울면서. 근데 이게 제 방에서 베란다 창이 보이는 거잖아요. 건물 밖이 아니고. 근데 그 여자가 건물 밖이 아니고 베란다 안쪽으로 매달려 있다가 아래쪽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소름이 돋고, 이 친구는 막 넘어갈 듯이 울고, 그래서 이 친구를 달래는데 이 친구가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있겠어 이래서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저희 라인 입구 바로 앞에 벤치가 있는데 밖에서 어른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 있으니까 어른들 옆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어린 생각에 저희도 그 옆에 벤치에 앉아서 친구를 막 달래고 있는데, 바로 옆이니까는 그 어른들이라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듣고 싶지 않아도 이제 얘기가 들리는데, 얼핏 듣는데 저희 라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옆 라인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저희 라인에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날짜쯤이 되면 그분의 부모님께서 사고가 난 자리에 꽃도 놓고 향 같은 것도 피우고 그러신대요. 근데 어른들이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이래서 뭐 집이 거래가 되겠어 무서워서, 가뜩이나 우리 아파트 흉흉한데 가뜩이나 그런 아파트라고 소문났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들 이사도 갔으면서 왜 그때만 되면 와서 저럴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좀 무섭네. 안 그래도 방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런 선택을 했었던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무섭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이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 정말 동시에 소리를 지르면서 아파트 밖으로 막 뛰어나왔어요. 아마도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제 친구가 봤었던 그게
그분의 영가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근데 좀 의문점인 게 뭐냐면 왜 베란다 안쪽에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바깥쪽이면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니까요. 더 무서워 그러니까는 그게. 바깥쪽으로 이제 떨어지셨던 건데 제 친구도 바깥쪽에서 그런 거를 봤으면 좀 덜 무서웠을 텐데 저는 네. 그 집에서 사는 입장이잖아요. 제 방에서 잠을 자야 되는 입장인데 베란다 안쪽에서 그랬다고 하니까는 저는 더 무서웠던 거죠. 근데 또 당시엔 그런 얘기를 듣고도 좀 잘 잤던 것 같아요. 하기야 이야기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에서 네. 되게 오래 사셨다 그랬잖아요. 네, 굉장히 오래 살았죠. 진짜 이거 별일이 다 일어났네. 근데 그 무당분께서 하셨던 말이 그 집 기운을 이길 사람이 없어서 누가 다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집이 망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갔었던 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전에 사시던 분이 집이 가세가 많이 기우셔서 집을 되게 저렴하게 내놓고 나가셨던 거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갔었고 저희도 조금 이제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집을 나왔었는데 저희 다음에 들어가셨던 분이 어머니랑 연락을 계속 주고받으셨었거든요. 근데 그 분들도 사업을 되게 크게 하셨었던 분이셨는데 한 몇 년 못 버티시고 사업이 크게 안 좋아지시면서 이사를 가셨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알게 된 게 이사를 가시면서 그 안쪽에 제 방이랑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에 창고가 있었어요. 그 창고에 저희가 미처 가지고 오지 못했던 짐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들도 이사하시려고 준비하다가 그걸 발견을 해서 어머니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거 혹시 필요하신가요? 찾으러 오실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려고 이제 연락을 하신 거였는데 어머니께서 왜 이사 가시냐? 인테리어도 되게 멋있게 그렇게 싹 해놓고 몇 년 안 돼서 이사 가세요? 했더니 그분께서 사업이 좀 안 좋아져서 지방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기 집이 딱 그것만 봐도 일반 평수가 아닌 것 같긴 해요. 좀 중대형 평수인 것 같은데. 네, 당시에 제가 살았던 집은 50평이었어요. 그쵸? 왜냐면 방이 네. 4개니까. 네, 그러니까 네. 분명히 어느 정도 돈도 있고 이런 분들이 오셨을 텐데 네. 자꾸 여기서 사업이 안 되거나 가세가 네. 기운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앞에 사시던 분들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바로 앞에 사시던 분들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저렴한 금액에 들어왔고 저희도 조금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후에 오신 분들도 그랬으니까 그 무당분께서 하신 말이 맞구나. 정말 거기가 기가 센 곳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야, 이 아파트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또 말씀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근데 말을 좀 재밌게 못해가지고 아니요, 네. 지금 이야기 너무 잘해주셨어요. 깔끔하게. 감사합니다. 네. 딕션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아파트 단지가 상상이 잘 됐거든요. 저는 제 네. 머릿속에서의 상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야기 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 네, 그 아까 귀신 보는 친구분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분은 그러면 좀 어릴 적부터 봤던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좀 성장을 하고 보신 거예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겪은 일이 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옥소수 짬바님께서 내가 봤을 네. 때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옥소수 짬바님 너무 또 이야기 네. 잘 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 근데 이런 아파트 단지가 있구나. 그것도 서울에. 정말 소름 끼친 거예요. 왜냐면 그런 사건 사고들은 일어날 수는 있다고 봐요. 어떤 아파트든 일어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일어난 것도 드물고요. 그리고 경비 아저씨들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한다? 이것도 흔한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경비 아저씨의 건강이 안 좋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분이 아니라 두 분, 이렇게 돌아가신 거고. 그리고 이 아파트 안에서 그것도 나타나면 안 되는 그런 귀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파트 방 안에서 군인이 나타났다? 이거부터가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아파트니까 군인은 안 나타나겠지라는 생각을 깨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 터가 보통 곳은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한이 많거나 이런 터였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또 소름 끼치는 한 아파트 단지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